7초 공백. 새로운 곳에 발을 디뎠을 때의 그 특별한 기분. 다들 아시죠? 공기, 빛, 소리 모든 것이 낯설고 신선하게 다가오잖아요. 짧은 침묵. 지금 저는 멕시코의 만사니오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활기 넘치는 항구와 평화로운 해변이 공존하는 정말 독특하고 매력적인 도시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은 진정성이 느껴지는 맑고 깨끗한 기운이 흐르는 곳입니다. 저는 이 도시의 진짜 모습을 담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이곳에 왔습니다. 만사니오가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만사니오는 말이죠. 두 개의 도시가 하나로 합쳐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한쪽은 멕시코에서 가장 활기찬 거대한 산업 항구입니다. 저 거대한 크레인들을 보세요. 마치 춤을 추듯 컨테이너들을 전 세계로 실어 나르고 있죠. 이곳은 끊임없이 활력이 넘치고 이 지역 전체를 움직이는 산업의 에너지가 가득해요. 말 그대로 이 도시의 경제 심장부이자 세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곳이죠. 투박하고 시끄럽지만 그 안에 엄청난 매력이 있어요. 이 도시의 살아있는 심장과도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만 걷거나 차로 이동하면 풍경이 확 바뀝니다. 항구의 소음은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기는 또 다른 만사니오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모래사장과 잔잔한 파도,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야자수가 있는 만사니오죠. 이 도시의 또 다른 얼굴로 느긋하게 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저 지금 여기에 존재함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가족들이 물놀이를 하고 어부들이 바위 위에서 낚시를 하며 해변의 작은 식당에서는 갓 잡은 생선을 구워 팔아요. 완전히 다른 리듬,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이 흐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나란히 존재한다는 점이 만사니오를 특별하게 만들어요. 단순히 항구 도시도 아니고 단순히 해변 휴양지도 아니죠. 아름답고 때로는 좀 투박하지만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오후에는 모래사장에 발을 담그고 태평양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한쪽은 일, 발전, 산업을 상징하고 다른 한쪽은 여유, 가족, 그리고 이 지역의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이죠. 바로 이 균형이 이 도시의 특징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두 세계가 어떻게 함께 존재하고 서로를 보완하며 어우러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항구에서의 고된 노동이 해변에서의 편안한 삶을 지탱하고 현지인들이 이 두 가지 모습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만사니오의 진정한 영혼은 바로 저 크레인과 야자수 사이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항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내는 식당에 어부들이 갓 잡은 신선한 생선을 파는 그 모습에서 찾을 수 있죠.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한 가족들이 일요일에 해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 모습에서도요. 바로 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7초간의 공백. 모든 것은 여기 항구에서 시작됩니다. 만사니오를 이야기할 때 이 장소를 빼놓을 순 없죠. 제가 서 있는 이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거대하고 복잡한 기계처럼 느껴집니다. 컨테이너 선들은 정말이지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마치 물 위에 떠있는 움직이는 빌딩 같고 세계 각지에 알록달록한 상자들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배들은 끊임없이 드나들며 조용히 만으로 들어오고 나갑니다. 여기에는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 온 배들도 보이죠. 이 도시가 멕시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세계 무역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정말 대단한 광경이에요. 배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특별합니다. 작은 예인선들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큰 배들이 놀랍도록 우아하게 움직여요. 마치 느리지만 정교하게 짜인 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인선들이 이 거대한 구조물들을 밀고 당겨서 완벽하게 부두에 정박시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쇼의 시작이죠. 이 아름다운 노란색 거대한 기계인 크레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팔을 뻗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컨테이너들을 들어 올립니다. 멀리서 봐도 이 엄청난 무게가 느껴집니다. 각 상자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수출되는 물건, 수입되는 물건. 이 모든 것이 도시의 심장 박동처럼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 작업의 규모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큰 항구가 아니에요.
멕시코에서 가장 크고 가장 분주한 항구입니다. 매일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실리고 내려집니다. 자동차, 가전제품, 옷, 음식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운반되고 있어요. 이것은 멈추지 않는 활동으로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계속됩니다. 이곳의 불빛은 결코 꺼지지 않아요. 작업도 멈추지 않고요. 이 항구는 만사니오를 세계와 연결하고 세계를 멕시코의 중심으로 데려옵니다. 잠들지 않는 엔진처럼 항상 에너지와 활동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곳에 서서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규모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세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실감하게 되죠. 주머니 속 스마트폰, 입고 있는 옷, 오늘 아침 마신 커피.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이곳을 거쳐왔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경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눈에 보이고 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 철의 거인들과 그것들을 조종하는 사람들은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더 크고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지만 여기서는 무시할 수 없죠. 이곳에 있으면 그 거대한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항구를 향해 스케이트보드를 타니 엔진 소리, 쇠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활기찬 작업자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다와 디젤 냄새가 가득했고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 항구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수많은 가족을 부양하고 도시에 물자를 공급하며 전 세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잘 정비된 기계처럼 컨테이너 하나하나가 전 세계 무역의 중심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셈이죠. 돈 7초 정지 만사니오는 그저 거대한 화물선들이 드나드는 흔한 항구가 아닙니다. 짧은 정지, 만사니오만 해도 항구 바로 안쪽에는 항구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매일 새벽 조업을 나서는 어부들의 알록달록한 전통 어선들이 정겹게 떠 있습니다. 어부들과 화물선이 같은 바다를 공유하며 세계적인 산업과 지역 문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곳이죠. 이런 독특한 조화가 만사니오의 특별한 분위기와 개성을 불어넣습니다. 항구의 활기찬 모습은 이미 보셨죠? 그럼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차로 불과 몇 분만 이동해도 만사니오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황금빛 모래사장이 만을 감싸고 공기는 더 평온해지며 풍경은 순식간에 변합니다. 라 아우디엔시아 해변은 이 도시의 놀이터입니다. 고요하고 깨끗하며 모두에게 친근한 곳이죠. 해가 지면 하늘은 다채로운 색으로 물듭니다. 이 태평양의 낙원에서는 매일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7초 공백, 이 해변을 조사하면서 저는 몇 가지 이야기와 소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의 매력에 빠져든 최초의 영화 제작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전혀 아니었습니다. 만사니오는 한때 할리우드 엘리트들의 비밀 휴양지였습니다. 완벽한 은신처였죠. 로스앤젤레스에서 쉽게 올 수 있었지만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 만큼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스타들은 파파라치를 피해 저만의 지어진 개인 빌라에서 휴식을 취하러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곳은 그 고급스러움과 화려함으로 유명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영화 텐에 관한 것입니다. 보 데릭과 더들리 무어가 출연한 영화였죠. 영화의 대부분이 바로 이곳에서 촬영되었습니다. 보 데릭이 해변을 달리는 그 유명한 장면 기억나시나요? 바로 만사니오 해변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물렀던 고급 리조트인 라스 아다스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얀 빌라와 탑들이 마치 그리스 마을처럼 늘어서 있는데 멕시코 리조트라기보다는 동화 속 나라 같습니다. 건축의 독특한 걸작이며 만사니오의 세계적인 명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라스 아다스 부지를 걷다 보면 할리우드 황금기의 반짝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 배우들이 수영장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사생활과 멋진 경치를 즐기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이곳에는 그 자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광산왕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리조트를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지은 곳이며 그는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곳은 럭셔리와 현실 도피의 상징이 되었고
멕시코의 이 조용한 장소에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만사니오의 황금기였죠.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할리우드가 떠나도 만사니오는 여전히 만사니오라는 겁니다. 완전히 관광지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 빛나는 순간을 흡수하고 그 후에도 자신들의 삶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라스 아다스의 화려함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바로 옆에는 번화한 항구와 지역 어촌 마을이 있습니다. 이 도시는 자신만의 개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미 복잡한 역사에 또 하나의 층이 더해졌을 뿐입니다. 이곳은 한때 할리우드 스타들을 맞이하고 바로 다음 순간에는 지역 어부들을 환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도시의 진정한 매력입니다. 만사니오와 할리우드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곳을 영화와 연결짓는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액션 배우 중 한 명인 실베스터 스탈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여기서 찍은 영화 이야기는 아니에요. 훨씬 더 개인적인 이야기죠. 로키나 람보가 탄생하기 전 스탈론은 한동안 이곳에 살았습니다. 그는 해변에 집을 가지고 있었고 유명해지기 전에 글쓰기에 집중하기 위해 이곳에 왔죠. 정말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젊고 고군분투하던 작가 겸 배우가 이 해안에서 영감을 찾았다는 거죠. 그가 로키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있으세요? 영화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언더독 이야기 중 하나가 태평양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이곳에서 쓰였다는 것이요. 그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꿈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장소에 또 다른 마법의 층을 더했습니다. 이 고요한 해변과 만을 보면 그들이 그곳에 있었고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정확한 장소, 그 집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현지인들은 각자 다른 이야기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지역 전설이 되었죠. 하지만 정확한 건물을 찾을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중요한 것은 그 아이디어입니다. 이 아름답고 소박한 장소가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것. 영감은 어디에서든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대도시나 번화한 거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만사니오 같은 곳의 고요함이 창조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감각, 창조적인 꿈의 울림이 지금도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고요한 아침이나 장엄한 일몰 속의 말이죠. 만사니오에는 창조적인 에너지, 영화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웅장한 풍경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에 온 사람들의 이야기죠. 은신처를 찾던 할리우드 전설부터 인생을 바꾸려던 젊은 작가까지. 이 기억들이 이 도시의 영혼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단순히 항구나 해변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멋진 이야기가 탄생하는 곳이라는 것을요. 해변을 떠나 만사니오의 심장부, 바로 도심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도심은 활기차고 다채로운 색감의 북적이는 거리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현지 주민들이 보도를 청소하고 아이들이 뛰어놀며 노점상들이 신선한 주스를 팔고 있었습니다. 마치 남부 이탈리아의 시장 같았어요. 좁은 길에는 노란색, 파란색, 분홍색의 화려한 건물들과 송을시 간판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마치 옛 이탈리아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 도시의 진정한 영혼입니다. 꾸밈 없고 생동감 넘치며 모두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멕시코의 모든 대도시에는 소칼로라고 불리는 중앙광장이 있습니다. 만사니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곳은 이 도시의 문화적 심장이자 주민들이 모이는 활기찬 중심지입니다. 오래된 건축물들이 광장을 둘러싸고 있고 잘 가꾸어진 나무들과 벤치들이 어우러져 푸른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광장 중앙에는 만사니오의 상징이자 자랑인 거대한 푸른 돛새치 조각상이 태양 아래 반짝이며 서 있습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관광객들이 이곳에 모여 시간을 보내고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를 만끽합니다. 중심 광장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진정한 모험이 시작됩니다. 만산 2호의 좁은 골목길을 걷다 보면 아기자기한 가족 사업체, 손으로 만든 샌들, 그리고 음악과 맛있는 음식 냄새, 열린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 같은 일상의 소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발코니에 걸린 형형색색의 빨래와 이웃들의 즐거운 대화 속에서 이 도시의 진정한 모습이 빛을 발합니다. 바로 이 거리들에서 공동체의 정신과 소박한 자부심이 만산 2호의 영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곳의 음식을 맛봐야 합니다. 만산 2호에서는 태평양에서 갓 잡은 신선한 해산물을 100만 불짜리 전망을 자랑하는 소박한 라마다 레스토랑에서 요리해 먹는 것을 의미하죠. 저는 세비체를 주문했는데 정말 신선하고 새콤하며 잊을 수 없는 맛이었어요. 그것은 태양의 맛, 바다의 향기, 그리고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도시의 맛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식사가 진수성찬입니다. 순수하고 소박하지만 완벽하죠. 해산물이 이곳의 최고 별미이긴 하지만 만산 2호의 음식 이야기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현지 음식을 찾으려면 해변을 벗어나 현지인들이 사는 동네나 재래시장으로 가야 합니다. 이 도시의 주요 시장인 메르카도 신코데 마요에 가면 과일, 채소, 고추, 허브를 파는 활기 넘치는 가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폰다, 즉 시장 식당에서는 진짜 현지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여자들이 손으로 토르티아를 만들고 냄비에서는 스튜가 보글보글 끓고 고기 굽는 맛있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저는 폰대에 앉아서 소페스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콩, 치즈, 고기, 살사를 얹은 두툼한 토르티아를 가져다 주더군요. 든든하고 깊은 맛이 나는 잊을 수 없는 식사였습니다. 이곳이야말로 만산 2호를 지탱하는 음식들입니다. 항만 노동자들, 상인들, 그리고 학생들의 점심이죠. 이곳에는 스타 셰프가 없습니다. 그저 오랜 전통과 대대로 내려오는 가족 레시피가 있을 뿐이죠. 해변에서 갓 잡은 신선한 해산물부터 시장의 손맛 가득한 음식까지 만산 2호의 맛은 이 땅과 바다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연결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곳에서 현지 음식을 탐험하는 가장 큰 즐거움은 역시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음식은 여러 장벽을 허물어 줍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은 그 순간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죠. 작은 식당에서는 언어의 장벽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미소와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모두에게 통하는 언어가 되거든요. 어떤 가족은 할머니에게서 대대로 내려온 레시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길모퉁이 타코 알 파스토르 노점에서는 주인이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연결 순간들은 어떤 말보다도 깊이 마음에 남습니다. 만산 2호 사람들의 얼굴, 어부, 상인, 항만 노동자들. 그들은 이 땅의 역사, 풍경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도시는 활기차고 따뜻하며 마치 따뜻한 포옹과 같습니다.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은 것은 해변이나 석양만이 아니라 저를 환영해주고 그들의 세상을 함께 나눠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만산 2호가 진정한 매력을 발산하는 거죠. 이 도시에 꽤 익숙해졌지만 만산 2호는 항구와 해변이 전부가 아닙니다. 차를 빌려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해안선을 따라 운전했습니다. 도시는 점점 멀어지고 그 대신 야자수숲과 태평양을 굽어보는 울퉁불퉁한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숨겨진 작은 만과 때 묻지 않은 자연이 그대로 보존된 한적한 해변이 펼쳐졌습니다. 전망대에 들렀는데 그곳에는 바람소리와 파도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살짝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콜리마의 거친 해안으로 바다와 화산이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도시는 더 크고 다양한 자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곳에서는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도시를 벗어나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비포장 도로를 계속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저는 정글 깊숙한 곳에 다다랐습니다. 공기는 시원해지고 새소리와 벌레소리가 뒤섞여 온 사방이 풍성한 초록빛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키 큰 나무들과 덩굴, 그리고 다채로운 열대꽃들에 둘러싸인 좁은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잎을 나르는 개미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바로 우리 곁에서 작은 생명들의 세상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정글 깊은 곳에는 숨겨진 폭포가 맑은 연못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비밀스러운 성지 같았어요. 이런 곳은 여행 가이드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금은 길을 벗어나 직접 찾아야만 발견할 수 있는 곳이죠. 이곳의 정글은 바다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둘 다 만사니오의 아름다운 자연의 한 부분이니까요. 이곳에 서보니 정글과 바다의 건강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둘이 함께 섬세하고 아름다운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사니오에 와서 바닷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스노클링 장비를 챙겨서 플라야라 아우디엔시아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자 눈앞에는 다채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산호, 수많은 물고기들, 그리고 선명한 색깔들이요. 줄무늬돔이 유유히 헤엄치고 자리돔이 빠르게 움직이며 보거가 몸을 부풀리고 있었어요. 산호초 위를 떠다니면서 이곳에 얼마나 많은 숨겨진 아름다움이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해양 생물들은 깨끗하고 보호된 물속에서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글이나 항구만큼 중요한 깨지기 쉬운 생태계입니다. 수중 세계를 탐험하면서 만사니오의 전체적인 모습이 더욱 선명하고 연결되어 보였습니다. 만사니오에서의 제 시간은 태평양으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며 발코니에서 시작해서 발코니에서 끝이 났습니다. 이 도시의 대조적인 부분들, 항구와 해변, 거칠면서도 아름다운 모습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항구에서의 고된 노동, 식탁에 오르는 신선한 해산물, 그리고 도시 바로 외곽의 때 묻지 않은 자연까지, 이 모든 것이 이곳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사니오는 결코 자신을 과시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뿐이죠. 진정한 보물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미소, 자부심, 그리고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죠. 이번 여행은 이 도시의 겹겹이 쌓인 모습들을 탐험하고 영혼이 깃든 장소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이곳,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역사와 깊이 연결되는 경험을 얻었습니다. 만사니오는 최고의 이야기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곳이었고 그곳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많은 걸 보여드렸을까요? 이건 단순히 저의 모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을 위한 초대장입니다. 여러분 자신만의 모험을 시작하라는 초대장이죠. 만사니오가 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곳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익숙한 곳을 벗어나 새로운 것을 보고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세상은 넓고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로 가득해요. 그리고 그걸 진정으로 알려면 직접 나가서 경험하는 수밖에 없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비행기 표를 사고 짐을 싸세요. 모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약속할게요. 만약 여러분이 멕시코의 이 지역을 탐험하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곳이든 좋으니 제가 여러분을 돕고 싶어요. 제 웹사이트 chasey.com에 여러분을 위한 몇 가지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익스피디아와 에어비앤비 특별 할인 혜택도 있죠. 이걸로 시작하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첫걸음을 내딛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저의 작은 마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여행이든 가장 어려운 부분은 갈까 말까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러니 자, 가서 어떤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만의 영화 같은 여행이 단 몇 번의 클릭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탐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도 돼요. 이 만사니오 여행은 저의 큰 모험의 일부일 뿐입니다. 멕시코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모두 찾아내기 위한 여정이죠.
멕시코는 다양성이 넘치고 문화와 삶이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리고 만약 저와 함께 탐험을 계속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 멕시코 시리즈의 다음 영상은 여기 있어요. 화면에 작은 상자를 클릭하기만 하면 돼요. 다른 도시로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또 다른 이야기를 탐험해봐요. 이 모험을 계속 이어가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자, 이제 화면을 닫고 뭔가 해봐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탐험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